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이강인에 대한 축구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살펴볼까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함께 성장한 페란 토레스는 이적 직후 주장인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베테랑들이 나와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을 향한 구단의 기다림과 대우가 아쉽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다림과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의 재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